네, 어제 코로나 2차 확산 우려감이 반영이 되면서 코스피가 2,150선으로 밀렸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5.29포인트, 0.2% 내리면서 2,158.88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거래일 연속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1% 가까이 상승했죠. 전일 대비 6.8포인트, 0.9% 상승하면서 765.96으로 종료가 됐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나타냈습니다. 각각 3,417억 원, 2,751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고요. 개인 투자자는 6,231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기관 외국인이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개인 투자 순매도를 나타냈고 개인 투자자는 매도를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이 55억 원, 기관 투자자 206억 원 순매수를 보여줬고요. 개인 투자자는 코스닥에서 170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각각 1%, 2%대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그 밖에 LG화학도 0.5%가량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에 카카오, 네이버, 셀트리온, 현대차는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금융섹터, 전기전자, 의약품 섹터 등이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철강, 금속, 그리고 섬유, 의복, 서비스업 섹터는 1%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날 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에서는 CGM이 10% 넘는 급등세를 나타냈고요. CJ ENM도 7%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그 밖에 알테오젠, 스튜디오 드래곤, KMW 상승세를 나타냈고요. 반면에 HLB, 펄어비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하락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입니다. 전일 종가보다 20전 떨어진 1,195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전일장 국내 증시 상황 그리고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 상황까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가 또 다시 좋았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 네. 뭐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마가라는 특히 애플도 주가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더라고요. 네. 지금 계속적으로 대형 기술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가가 아니라 마갓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마갓. 요즘에. 예. T까지 붙여가지고. 테슬라? 네, 예. 테슬라까지 붙여서. 네, 테슬라는 좀 쉬었고요. 네. 전반적으로 애플이 주가를 주도하는 또 아마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네. 구글 이런 주가들이 급등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 말씀드렸지만 예. 지금 나스닥을 보면 계속적으로 나스닥 안에도 나스닥 100기업, 대형주들의 예. 펀더멘털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주식을 계속 사서 모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 나스닥의 고점이 어디냐라는 논란은 계속 이어지지만 예. 그걸 섣불리 결정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런 지표들은 나중에 나오게 될 겁니다. 네.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는 두 자릿수의 더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투자 임하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섣불리 좀 고점을 논할 시기는 아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보면 이 경제 서프라이즈 지표라는 게 있어요. 예. 이게 지금 결국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는데 기대감만으로 너무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는 이제 경제가 아직까지는 회복을 못했다 이거지만 중요한 것은 예상을 하고 있는 숫자보다 예. 실질적으로 나오는 숫자가 더 좋으면 그게 이제 서프라이즈가 되는 거죠. 예상치보다 좋았을 그렇죠. 때. 예상치보다 좋아서. 근데 저기 차트를 보시면 예. 저기 표준 편차를 그려놓은 건데요. 예상보다 1배 아니면 2배 더 좋은 숫자가 나왔다. 예. 그러면 이제 2배 이상 좋은 숫자가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 주식시장이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2003년부터 지금까지 약 17년 정도 되는 구간에 표준 편차 2를 돌파한 시기는 겨우 5번밖에 없었어요.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건가요? 예, 그 선이고요. 그 위에 보시면 이제 5번이나 있는데 2를 돌파한 숫자입니다. 근데 그 5번 돌파를 하고 나서 예. 시장은 좋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제일 오른쪽에 보는 게 6번째인데 네. 이 날짜가 6월 30일입니다. 최근이네요. 네, 최근이죠. 근데 표준 편차 2가 아니고요. 표준 편차 4입니다. 기대치보다 많이 좋았다는 거죠. 아주 많이 좋았다는 거죠. 예상치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얼마나 오를지가 참 궁금해진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지금 그 과거에 올랐던 예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 표준 편차 2를 돌파하고 나서의 네. 3개월간 첫 번째는 보시면은 약 9.9%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서프라이즈 인덱스 추이 이후에 보게 되면 그렇죠. 서프라이즈 2를 돌파를 한 시기, 그리고 나서 약 3개월 동안 10% 상승. 와.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자그마치 5% 이상, 와. 16% 상승. 예. 그래서 계속 보면 이런 예. 숫자들이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경제 지표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예상치를 지금 계속 돌파를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할 거고요. 네. 안 좋지만 워낙 예상치가 안 좋았기 때문에 추세 자체는 좋아지는 쪽이라는 네. 거죠. 그러면 시장은 추세를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고점을 논하기에는 너무 빠르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면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6월 30일 날 이후에 네. 시장이 적어도 10%, 예. 더 많이 올라가면 20% 정도는 상승을 하고 예. 좀 쉬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입니다. 그러면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10,000선을 돌파했는데 충분히 한 12,000선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12,000선까지는 펀더멘탈만 놓고 봐도 예.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정말 거품 증시로 간다 그러면 과거 닷컴 버블이 있었던 네. 시기로 계산하자면 17,000포인트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건 모르겠는 거고요. 예. 펀더멘탈만 놓고 보더라도 12,000포인트는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뉴욕 증시를 저희가 체크하는 이유가 최근에 보면은 이제 미증시하고 국내 증시하고 굉장히 동조화되는 현상이 강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스닥이 이렇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도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자, 국내 증시도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펀더멘탈을 놓고 나스닥이 12,500포인트 정도가 네네. 적정 가치다. 우리가 돌려보는 이 잔존 가치 모델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똑같이 코스피를 계산을 해보면 숫자가 얼마가 나오냐면 2,600이 나옵니다. 2,600. 네. 숫자로만 놓고 보면. 그렇게 숫자만 예. 놓고 보면 그리고 또 코스닥을 계산하면 네. 한 860 정도 나옵니다. 와.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수 대비해서 낮게는 15%, 높게는 예. 20% 더 상승을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얘기하는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죠. 예. 그래서 규제라든지 또 뭐 북한 문제라든지 아니면 지배구조 문제라든지 예. 뭐 이런 것들이 자꾸 포함이 되다 보니까 네. 시장이 이렇게 힘을 못 쓰는 그런 예. 상황이 나타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제라든지 그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만 없다라고 하면은 어떤 펀더멘탈이라든지 기대감, 지표상으로 봤을 때 2,600까지도 코스피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코스닥은 850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오늘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잠시 후 동시효과 상황 그리고 체크포인트 전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문가 연결해서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일리머니 윤효은 수석입니다. 수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석님 지금 뉴욕 증시가 기술주 강세 영향으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개선될 거란 기대감이 증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는데요. 사실 코스피가 지난 이틀 연속 하락 마감을 했는데 오늘 뉴욕 증시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 이어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미증시는 이제 기술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이루어지면서 나스닥 최고치를 경신한 부분입니다. 네. 또한 이제 코로나 이슈가 부각이 되었지만 경기 부양 기대감에 상승세를 좀 보인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최근 이슈가 되었던 경기 둔화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이미 반복된 재료가 되었기 때문에 파급력은 오늘 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하지만 이제 국내 증시를 좀 보자면 금일 만기일에 따른 변동성 장세가 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요. 여기에서 대형주와 중소형주 구도가 좀 나오면서 종목 장세가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으로 오늘은 이제 외국인 기관 수급을 좀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이제 코스피는 최근 이틀간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순매수 포지션을 좀 잡으면서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 네. 금일은 이제 지수 자체보다 코스닥 종목 장세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만기일에 따라서 어제 외국인은 상승 포지션을 잡았고 기관은 이제 하락에 대한 포지션을 잡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장 초반에는 이제 기관이 매수 포지션을 좀 잡다가 지수 반등 시에 매도 포지션을 좀 잡으면서 지수 반등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오늘 좀 보수적인 자세 취하심이 좋겠습니다. 네, 종목별 차별화 장세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손님,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 2200선에 가로막혀 있는 분위기거든요. 아무래도 조정장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업종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심 업종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안을 13일에 보고하겠다고 밝힌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뉴딜 관련주와 그린 뉴딜 관련 정책이 이제 좀 중심이 되면서 정책 모멘텀에 따른 그린 뉴딜 관련주에 오늘 강세를 좀 보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이에 따라 그린 뉴딜 관련주 오늘 좀 유의 깊게 지켜보심이 좋겠고요. 또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가 폭로성 책을 좀 내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부정 입학이라든지 세금 탈루, 소시오패스 등으로 이제 트럼프에 대한 폭로가 좀 이어지면서 경쟁자인 바이든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바이든 관련주까지 오늘 관심 있게 지켜보심이 좋겠습니다. 네, 그린 뉴딜 관련주 그리고 바이든 관련주까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수원이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제가 저번 주에 7월부터는 2분기 실적의 경우에 6월 30일까지 실적을 45일 후인 8월 15일까지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개별 종목 장세가 나올 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현재 국내 증시 예상대로 이제 실적 발표에 따른 종목 장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 좀 보시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은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였으나 매물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실적 발표 일정에 나오는 기계적인 매도 영향 또한 있을 것이라 판단되고요. 네. 매물 소화를 이렇게 하는 과정을 겹치면서 실적에 따른 돌파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또 만기일이 겹치면서 증시 변수 요인들이 좀 많다 보니까 대형주가 방향을 잡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금일은 장 초반에 매수 포지션을 좀 잡기보다는 2시 이후에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코스닥 종목 위주로 포트 구성하심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효은 수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개장 전 3분 전략 세워봤습니다. 네, 지금 시각 8시 49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 예상 체결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오늘 0.6% 상승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지수 2172선이고요. 코스닥 어제 760선 회복이 됐죠. 오늘은 또 770선까지도 돌파할 걸로 보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흐름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가운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1% 약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셀트리온 1%에서 3% 강세가 예상되고 있고요. 어제 많이 올랐던 카카오 오늘도 상승세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지금 호가 상황에서는 2.7% 오름세가 예상이 되면서 예상 체결가 33만 7,500원이고요. 이 가운데 2차전지 관련주도 오늘 다시 한번 힘을 내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오늘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가량 오름세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오늘도 셀트리온 제약도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HLB는 약세가 예상되고 있네요. 이 가운데 알테오젠과 CJ는 1% 내외 오름세 예상이 되고 있고요. 어제 흐름 좋았던 엔터주 또 CJ ENM 오늘 5%대 상승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는 13만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가운데 또 펄어비스, 에코프로비움도 역시 오름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개장까지 9분가량 남았습니다. 다시 한번 좀
체크 포인트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보면은 뭐 미증 시도 좋습니다만 중국 증시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보니까 상해 종합지수가 3,400을 넘었더라고요. 이 중국 쪽에서도 여기 뭐 경기 부양책 기대감도 있고 또 경기 지표도 개선된 걸로 나타나면서 이런 부분이 좀 좋았던 게 아닌가 싶거든요. 네. 자, 중국 증시는 제가 지금 2018년 10월, 11월 달부터 네네.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왔었고요. 예. 그 이유는 그만큼 2017년이 워낙 안 좋았습니다, 중국 증시가. 네네. 예, 그러면서 과거의 고점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수준까지 하락을 했었었고요. 특히 작년 하반기부터는 심천지수 투자가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심천지수는 지금 미국과 중국이 이 무역 싸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중소형주들의 성장이 높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심천지수에 대한 투자를 얘기했습니다. 저희 차트에 나와 있는데 네. 보시면은 지금 심천지수는 고점이 3,100포인트가 넘죠. 예. 지금 현재 수준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차트를 그려보면 이렇게 삼각 박스권을 돌파를 한 번 했고 또 다른 삼각 박스권을 두 번 돌파를 하고 있고 예. 계속 지금 돌파를 해나가고 있는 것이라서 지금 이 숫자 때부터는 전 고점인 3,000까지도 갈 수 있지 않나. 이 정도까지도 거품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 예. 생각을 합니다. 펀디멘탈로 계산을 해보면은요, 심천지수의 상승 여력은 아직까지 한 10%대 초중반 정도 남아 있다 정도로 네네. 보여지고요. 또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업종인데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성장주, 4차 산업혁명 관련주 맞아요. 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중요한 것은 중국의 이런 산업 중에서 이길 수 있을 만한 업종.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왜 미국이 중국보다 더 세냐? 네. 미국의 이 소비 시장이 예. 중국의 3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수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만큼 시장을 휘두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중국도 어떤 소비 시장은 미국보다 더 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소비 시장? 그렇죠. 그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전기차, 전기차. 대체 에너지, 예. AI 산업, 예. 5G, 여기는 없습니다만 돼지고기. 돼지고기 소비가 네, 많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의 이 마켓셔, 시장 예. 점유율이 전 세계 시장의 50%를 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예. 북경까지 가서, 중국까지 가서 춤을 췄겠습니까? 네, 그만큼 그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서 생산을 하고 예.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그래서 이익을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이게 테마가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는 어떤 종목들이 상승을 했냐면 전기차 업종, 네. 그러니까 길리 자동차 나와 있죠. BID 이런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또 어저께 주가를 보니까 태양광 대체 에너지 종목들, 신재생 쪽으로. 진코 솔라라든지 캐네디언 솔라라든지 융기 실리콘 이런 종목들이 막 6%, 7%대 상승. 예. 이런 모습을 계속 한 업종 다음에 업종 이렇게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일어나면서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면 이건 계속 거품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올라갈 수 있다. 거품일지 펀디멘탈일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현재는 아직까지도 펀디멘탈의 적정 가격 대비는 싸다는 거고요. 예. 그걸 도파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거품인데 어느 정도까지 갈지는 과거의 심천지수 인덱스인 3,100대까지 네.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중국 투자 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뭐 미증 시도 그렇고 중국 증시 여쭤보는 게 최근에 반년 사이에 해외 주식 투자 열풍,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금융세제 개편안이 나오면서 해외 주식 투자 열풍이 급증했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면은 뭐 해외 주식 직구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미주식을 사고 중국 그런 상장된 종목들을 사고 많이들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로 많이 사시냐면 예. 요즘에 보면 이제 삼성전자를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예. 얼마 샀다. 네네. 그리고 테슬라를 얼마 샀다 하고 비교해 봤었을 때 그 예. 금액 차이가 별로 많이 안 나요. 그만큼 이제는 만약에 100이 있다면 예. 한국 주식을 50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 50은 해외 주식을 투자하시는 그런 경향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예. 거죠. 실질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는 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시가총액은 네. 전 세계 시가총액의 2%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시대에 있기 때문에 네. 결국 해외 투자 비중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예. 이 정도 수준은 계속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특히나 이제 업종도 동종업종 많이들 지금 국내 증시에서도 반영이 돼요.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 친환경 관련 그런 테마들이 다시 한번 최근에 또 종목 순환매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리고 금 가격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금값도 또 많이 올라가요. 이게 사실 주식하고 금하고는 예전에는 좀 역의 관계였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바벨식으로 올라가더라고요. 네. 금 가격이 올라갈 때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중에서도 특히 이 중앙은행에서 부여하는 유동성 증가, 예. 즉 돈을 찍어내는 현상. 예. 네, 그래서 돈을 찍어낸다는 것은 이제 M5나 M1 증가율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M1 증가율, 미국의 M1 증가율을 놓고 너무 보면, 어려워요, 지금. 네네네. 예. 미국의 M1 증가율을 놓고 보면은 예. 자그마치 지금 거의 40% 증가율이 나오고 있어요. 아, 작년 동기 대비해서. 예. 자, 이런 숫자는 역대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유동성 증가율이 높으면 기본적으로 증시도 상승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금이 상승하는데 네. 금이 상승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돈을 찍어내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냥 달러만 들고 있으면 내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예. 결국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자산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게 금이 된다라는 거죠. 예. 심지어는 요즘 은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고요. 네. 제가 볼 땐 은이 될지 그게 가상화폐가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금이다라는 거죠. 금값이 더 오를 수도 있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 가격은 아마도 올해 안에 2,000달러는 돌파할 거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길게 보면 2,500달러, 네. 정말로 거품까지 간다면 3,500달러 이런 숫자들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발배 전략인데 네. 대부분 한 80% 정도 주식을 들고 간다면 한 20% 정도는 금을 들고 가시는 것도 적절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주식 투자는 그 주식 투자 비중 내에서 국내 주식과 또 해외 주식을 또 적절히 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것도 전략이 되겠네요. 예. 네. 자, 그리고 금 얘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인플레이션 얘기, 또 금리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이게 연준이 무제한으로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러면 또 이 금리하고도 상관관계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계속 증시가 올라가는 것을 의아해하면서 자꾸 상승하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왜 자꾸 의아해하거나 걱정을 하느냐면 어느 순간에는 거품이라면 붕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붕괴가 될 때 도대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느냐가 예.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숫자가 중요합니다. 예. 자, 물가 상승률이 과거의 역사를 봤었을 때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면 그때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또 물가만이 아니라 근원 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근원 인플레이션이 얼마가 나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나오네요. 예, 나오죠. 인플레이션 숫자가 과거에 닷컴 버블이 붕괴됐었을 때는 3.8% 정도, 그러니까 미국으로 따집니다. 이건. 예. 미국이 3.8% 정도 돌파. 그리고 산업 버블이 산업재 버블이 일어났었을 때 보시면은 4% 돌파하고 높게는 거의 6% 가까이 올라갔었어요. 그다음에 근원 인플레이션을 놓고 보면 이제 오른쪽이죠. 예. 고점에 도달했던 시기가 2.5% 정도의 근원 인플레이션 돌파 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럼 지금 현재는 얼마냐?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아주 낮은 인플레이션은 0.1%. 아. 그리고 근원 인플레이션은 1.2%입니다. 지금 굉장히 낮네요, 네, 상태가. 그렇죠. 예. 자, 저 숫자가 이제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버블을 논하기에는 이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 숫자가 좀 많이 올라가서 옛날 고점이었던 이 인플레이션 숫자 2.5%죠. 네. 또는 근원 인플레이션 옛날 고점이었던 2.3% 정도. 그럼 그 내용을 저희가 잠시 후에 한번 좀 구체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개장하겠습니다.
네, 7월 9일 목요일 개장이 됐습니다. 최근에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요. 순환매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또다시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고요. 애플 주가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나스닥이 시장 상승을 주도하는 분위기였어요. 최근에는 마갓이라고 하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테슬라까지도 역시 시장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국내 증시에서도 이러한 성장주, 주도주로 지금 자리매김을 톡톡히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코스피 어제 2150선까지 밀려 내려갔습니다만 오늘장에서는 또다시 반등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코스닥은 어제 760선이 회복이 됐습니다. 대형주가 좀 정체되는 모습을 나타낼 때 중소형주로 다시 한번 테마주로 투자자들 매수세가 유입되는 양상이죠. 변동성은 여전히 큰 구간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오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변동성 확대도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0.5% 상승 출발을 나타내면서 2171선 출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과연 또 이런 상승세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입니다. 오늘 상승 출발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0.5% 상승으로 770선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2170, 코스닥 770이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형주들 지금 혼조세 출발 나타내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상승세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갑니다. 네이버도 오름세고요. 오늘 셀트리온이 굉장히 좋습니다. 3% 상승으로 32만 2,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어제 많이 올랐던 카카오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2% 여전히 상승세입니다. 33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카카오는 최근에 연일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지금 7거래 연속 오름세입니다. 자, 2차 전지 관련주는 지금 혼조세입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 0.3%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셀트리온 그룹주가 굉장히 좋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 상승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3% 넘게 올라갑니다. 이 가운데 알테오젠 그리고 CGN 지금 혼조세 이어지고 있고요. HLB는 1% 약세입니다. 자, 오늘 CJ ENM 좋습니다. 4% 강세입니다. 어제도 7%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오늘도 4%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터주 내에서는 또 SM도 지금 2%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도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두 메이저 수급 주체는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순매수를 하면서 지수 상승을 좀 떠받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419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 기관은 지금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는 오늘 외국인은 전 섹터에서 지금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지금 보시게 되면 전기전자, 의약품 섹터에서 물량을 내놓고 있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역시 두 메이저 수급 주체가 순매도를 기록 중입니다. 개인 투자자 코스닥에서 매수 우위네요. 248억 원 순매수를 기록 중입니다.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3원 내린 1,192원 50전에 개장이 됐습니다. 환율 좀 여쭤볼게요. 사실 달러 약세는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된 분위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동성이 워낙 넘쳐나니까요. 네. 지금 환율 부분에 있어서는 펀더멘탈과 비교를 했었을 때 우리나라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수출을 하는 국가죠. 그런데 지금 보면은 무역 수지도 흑자이긴 합니다. 네. 근데 이제 흑자 규모가 지난달에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던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어쨌든 그래도 흑자이고요. 예. 또한 우리나라의 지금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죠. 정부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그 수준이 겨우 40%대. 그래서 지금 미국을 보면 그게 105%고요. 예. 중국을 봐도 80%대고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기본적으로 사실은 환율은 절상이 되는 게 맞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 예. 또는 이 무역 수지의 변화를 네. 보면 흑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빠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환율은 제가 볼 때는 박스권일 거다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이 지금 1,180원이 아마 바닥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높게 보면 1,220원, 1,230원대 정도의 박스권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장단기 금리차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한 게 최근에 장단기 금리차가 50bp 굉장히 안정적인 수준이잖아요. 네. 예. 자, 우리가 계속 질문을 할 수 있는 또 제가 요즘에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은
장 올라갈 거 예상 잘 맞추셨는데 네. 도대체 언제까지 갈 거냐. 맞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뭘 봐야 되는지에 대한 지표를 자꾸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네. 아까 인플레이션 얘기해드렸죠. 그럼 이번에는 장단기 금리 차를 보고 판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보시면은 지금 여태까지 4차례의 이 장단기 금리 차의 변화폭 그리고 버블이 일어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일본 자산 버블이고요. 네. 1980년대 이후부터 보시면 닷컴 버블이 두 번째고 세 번째가 산업재 버블이고요. 네. 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뭐 아직까지는 버블은 아닌데 어쨌든 간에 앞으로 계속 버블로 갈 거고 네. 이게 4차 산업 버블이 될 것 예. 같습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이 장단기 금리 차가 보통 저렇게 그 박스권에 보시면 큰 폭으로 하락을 해서 네. 마이너스까지 갔다가 예. 그리고 다시 상승하기 시작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그 이상 돌파하기 시작하면 그게 거품의 끝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예. 저렇게 보시면 박스가 다 그렇게 보여지죠. 예. 무슨 얘기냐면 1.5% 수준 이상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0% 이하로 떨어졌다가 예. 다시 올라가기 시작해서 1%에서 1.5% 이상까지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좀 걱정을 하셔야 된다. 지금은 그러면 0.5.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 1%, 1.5%와 거리가 멀죠.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장단기 금리 차가 0.5% 수준, 1% 미만 수준에 유지가 되면 증시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 그 수준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보시면은 박스권이 길 때도 있었고 짧았을 때도 있었죠. 근데 지금이 가장 길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고 물가가 안 올라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금리가 빠르게 안 올라가기 때문에 예. 이렇게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부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거품이 이어진다는. 그러니까 당분간 거품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 지표를 보시면서 장단기 금리차를 보시면서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앞서 인플레이션 얘기도 조금 더 해주셔야 될 것 같은 게 과거 지표를 또 보면서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볼게요. 네. 말씀드렸듯이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아까 인플레이션 자체가 3.8%. 예. 그리고 또 근원 인플레이션이 2.5%. 네네. 자, 이 정도 수준까지 오면은 미 연준이 지금 왕창 풀어놓은 유동성을 회수하기 시작하죠. 예. 자, 이러면 시장은 거품이 떨어지. 꺼진다. 예. 그래서 폭락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수준에는 아직까지 아. 인플레이션이 0.1%, 근원 인플레이션은 1.2%.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는 거네요.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미 연준이 행동에 옮기지 않는다라는 거죠. 미 연준은 계속 이렇게 발표할 겁니다. 예. 우리는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유동성 부여를 하고 채권을 사들일 거다. 예. 이 메시지가 있는 한 거품이 안 다. 사실 많은 분들이 지금 뭔가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끼니까 이게 시장이 더 갈지 아니면 쉬어갈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뭐 장단기 금리차라든지 인플레이션 지표만 놓고 보게 됐을 때는 충분히 더 거품 장세,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력이 아직까지 충분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더 중요한 거는 결국 펀더멘탈 부분도 중요한데요. 예. 지금 펀더멘탈 숫자를 놓고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네. 너무 숫자가 많아서 보이기 좀 힘든데 어쨌든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저희가 이제 현재 금리 수준 그리고 기업들의 ROE 이 두 가지를 놓고 예. 적정 가치를 구합니다. 그게 이제 예. 펀더멘탈이죠. 예. 근데 지금 현재의 금리와 지금 현재의 기업의 ROE 네. 수익성을 놓고 계산을 하면 글로벌 증시가 아직까지도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한 14% 정도 더 상승해야지 네. 적정 가치다라는 예. 거죠. 그래서 지금 펀더멘탈이 문제가 있다, 거품이다. 그래서 꺼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 예. 아직 펀더멘탈도 괜찮고 거품도 아니고 펀더멘탈을 돌파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예. 거품이고 여기서 추가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걱정하셔야 된다. 그래서 예. 아직은 상승폭이 두 자릿수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자, 뭐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숫자가 좀 작아서 안 보이고 다음에 좀 크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코스피가 2170선 그러면은 앞서서 뭐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다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소만 없다라면 260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단 말이죠. 예, 솔직히 제가 한국 증시를 전망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예. 그 답을 정확하게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결국은 이 규제 부분에 있어서 또 규제라는 것도 있고 또 펀더멘탈 중에서는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 문제도 있죠. 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최악이었는데 네. 지금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 국내 증시 상황이요? 국내의 지배구조 문제 자체가 예.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왜 디스카운트냐? 2,600이 적정 가치인데 왜 2,100 수준에 있느냐? 2,200 미만에 있느냐? 또 빠질 때는 왜 더 많이 빠졌느냐?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만큼 지배구조 문제가 있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근데 점차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아지고 지배구조 문제가 없어지면 그만큼 적정 가치를 찾아가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죠. 예. 삼성전자의 배당 성향은 40%. 그러니까 이건 옛날에 보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의 평균은 과거의 15%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 어쨌든 코스피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은 하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탄력이 더 좋아서요. 오늘도 그런 것 같고요. 그렇죠. 예. 자, 코스닥은 결국은 지배구조 문제 부분에서 약간 좀 제외돼 있고요. 또한 코스닥은 지금 보면 펀더멘탈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예. 가장 빠르게 이익 추정치가 우상향하고 있다라는 거죠. 개선되고 있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코스피의 적정 가치가 예를 들어서 코로나19 터지기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600이던 게 예.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86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빠르게 개선이 되는데 그 이유는 그만큼 기업 이익에 대한 전망치가 빠르게 상승을 했다.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코스닥이 그만큼 빠르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업종 사실 뭐 구체적으로 종목 얘기를 안 하시긴 하지만 좀 여쭤볼게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중국에서도 그렇고 뭔가 주도주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뭐 플랫폼이라든지 컨텐츠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 국내 증시에서도 이런 종목들이 빠르게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뭐 태양전지 관련주도 많이 올라가고 있고 또 플랫폼 관련주 카카오도 좋고 뭐 바이오 쪽에서는 코로나19 뭐 진단 키트를 개발한다라는 뭐 이슈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쪽으로 뭐 셀트리온 그룹 이런 쪽으로 좋단 말이죠. 그럼 국내 증시도 앞으로 이러한 주도주 흐름에는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시나요? 당연히 그렇겠죠. 아. 자, 우선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잘 나가는 업종들을 따라가는 건 당연합니다. 예.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의 나스닥을 쫓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이 더 좋겠죠. 그렇지만 또 상대적인 밸류에이션도 중요합니다. 예. 네, 중요한 것은 어쨌든 앞으로 도대체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데 항상 그 밸류에이션 논란이 따라붙으니까 이런 성장주들은. 네, 그렇죠.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예. 미국의 바이오주보다 훨씬 비싸다. 뭐 예.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성장주가 주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장주가 먼저 가고 예. 그다음에 가치주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어떻게 보면 성장주이기도 하지만 가치주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좀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예. 것이고요. 반대로 뭐 신재생 에너지 지금 나오고 있고 또 예. 카카오 같이 언택트 예. 뭐 또 바이오 업종 예. 이런 쪽에 대부분은 그러니까 또 뭐 2차 전지, 예. 뭐 테슬라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런 쪽은 계속 같이 성장을 해주고 있으니까 네. 미래가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래가 보이는 쪽에 주가는 더 탄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예. 적어도 나스닥이 거품으로 가고 거품이 꺼지지 않는다면 따라서 한국도 그렇게 쫓아가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또 체크해야 될 변수 어떤 것들 있을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뭐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조 바이든한테 워낙 지지율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걸 증시하고 연관시켜서도 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 많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네, 말이 되죠. 왜냐하면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중국 주식 좋죠, 지금. 예. 그다음에 또 뭐가 좋습니까? 대체 에너지가 좋아요. 맞아요. 신재생 에너지. 이 두 가지가 조 바이든. 바이든과 예. 연결이 돼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만큼 바이든은 뭐 중국하고 좀 우호 관계다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물론 뭐 지금 현재 미국은 우호 관계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트럼프보다는 낫다 뭐 정도. 그리고 또 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셰일가스가 있었기 때문에 예. 또 트럼프의 지지층이 유가랑 연결이 된 게 많다 보니까 예. 재생에너지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홀했다는 거죠. 근데 바이든이 얘기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쪽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 환경보호 부분을 얘기하고 있으니 어저께 그렇게 태양광이나 대체에너지 주가들이 오르고 또 전기차 관련된 또 뭐 태양전지 관련된 등등의 종목들이 상승하게 되니까 예. 자, 이 부분은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예, 계속적으로 바이든이 좀 낫다라고 얘기하면 예. 계속 그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중국도 좋을 거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유가 앞서 말씀 주셨으니까 유가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뭐 이제 유가는 사실 뭐 $40도 좀 이제 지지가 되는 분위기예요. 네. 근데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유가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계속적인 이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쪽에 시장 점유율과 매출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유가 관련된 매출은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유가의 수요가 예상보다는 낮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박스권인데 40달러를 막 계속 돌파를 하고 50달러, 과거의 고점이었던 거의 한 80달러죠. 이런 수준의 유가가 나올 거냐? 그러긴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낮게는 30달러, 뭐 높게는 50달러 정도로 보시면서 지금 이 40달러 수준을 중간선으로 놓고 보시고 유가는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유가가 큰 폭으로 급등을 할 거다라고 예상할 때는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크게 급등할 때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급등을 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유가도 마찬가지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요즘 투자자분들한테는 어떤 식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좀 권해주시나요? 네. 다들 뭐 달러가 약세로 갈 거다라는 걱정들도 하고 계시고 미국은 좀 이제 너무 비싸다는 얘기들도 하시는데 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적어도 포트폴리오의 60% 이상은 미국 계속 들고 가셔야 되고 그중에서 미국의 성장주를 들고 가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중국 얘기하셨는데 중국의 비중은 신흥국 비중은 전체 포트폴리오의 20%를 넘어서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중국 비중은 20% 정도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다. 또 특히 중국 중에서도 심천 지수를 초점을 맞추시고 성장주 초점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외의 신흥국 투자, 뭐 그 이외의 선진국 투자, 저는 솔직히 뭐 유럽이나 일본은 추천하고 있지 않고요. 근데 신흥국 중에서 다른 쪽을 추천하자면 계속적으로 지금 신재생에너지 뭐 4차 산업혁명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쪽의 제조 기반이 튼튼한 국가들, 한국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래서 대만, 한국, 조금 더 나아가서 베트남, 이 정도까지. 또 유럽 쪽을 가지 말고 미국 쪽으로 가면 멕시코 정도. 이런 쪽에 제조 강대국인 국가들에 대한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그쪽 비중을 한 10% 정도 가져가는 전략. 그리고 주식 말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금. 전체 포트폴리오의 낮게는 15%, 높게는 한 21% 정도.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게 좋다라고. 금 상품은 뭐 ETF 투자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금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국에 상장돼 있는 금 ETF들도 있고요. 또 미국에 상장돼 있는 ETF도 있고요. 그냥 원화보다 달러를 원하신다면 달러 교체해서 달러로 금 ETF를 사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냥 한국에 상장돼 있는 금 ETF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시장 전망 또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본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각 9시 18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자, 외국인 오늘 아직은 좀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는 있습니다만 어제장에서 또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는지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현재 주가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포스코, SK입니다. 카카오 최근에 흐름 굉장히 좋아요. 오늘도 또 올라갑니다. 3% 상승세고요. 포스코도 0.2% 올라갑니다. SK는 약세네요. SK케미칼도 1% 떨어지고 있고요. 이 가운데 기아차 0.4% 상승입니다. 자, 그밖에 한진칼, 삼성전기, LG이노텍도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한진칼입니다. 오늘 상승세고요. 삼성전기 보합, LG이노텍 좀 소폭 하락세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필라홀딩스, 롯데케미칼 오름세 이어지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기관은 또 어떤 종목들을 순매수했을까요? SK바이오팜입니다. 오늘 하락세입니다. 21만 5천 원이고요. SK케미칼은 기관 외국인 러브콜을 받았습니다만 오늘 1% 약세입니다. 한진칼 상승세고요. 롯데정밀화학 올라갑니다. 자, 기아차도 외국인 기관 동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SK텔레콤, 현대모비스도 역시 기관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SK텔레콤 상승세고요. 현대모비스, LG전자. 오늘 LG그룹주 어제 이어서 좋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좋은데 LG전자도 올라갑니다. 한화솔루션이 오늘 7% 상승세고요. 삼양식품은 보합입니다. 자, 지금 시각 9시 1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코스피가 0.6% 상승세 계속해서 2170선 지지가 되고 있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771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7월 9일 목요일 개장 상황 전해드렸습니다.